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윤이의 쿠킹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최신 개정 증거판을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 김정희 씨가 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수포자였던 어느 소설가가 들려주는 소설보다 재미있는 수학의 세계라고 부제가 되어 있네요. 네, 정말로 그러했는지 말씀들 나눠볼까 합니다. 네, 책은 어떠셨어요, 두 분? 네, 숫자에도 관심이 없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 네. 뒤로 숫자만 나오면 네. 넘기거나 지나가거나 덮어버리고 생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게을러서 그런지. 제가 생각한데 닥친 일이라서 잘하셨을 거예요, 아마. 시험은 봐야 되니까. 지금은 누가 시험을 보자는 말을 안 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은 수학 잘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아, 그래요? 네. 수학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느긋한 사람들이 잘해요. 네. 느긋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수학을 잘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제가 알기로. 물론 진짜 잘하는 애들은 예민하죠. 그거 말고 그냥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니. 진짜 잘하는 사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이마담은요? 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 좋아하고 했었는데 잘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애워서 수학을 풀었던 거다 생각이 들고 네. 이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사람이 뭐 수학에 대한 취미를 어떻게 자기가 수학을 어떻게 취미 활동을 했는지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 솔직히 별로 재미는 없었고 네네. 저는 이 수학 학자들의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 정리해 놓은 거. 뒷이야기.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원래 수학자들이 뒷이야기가 재밌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수학을 만들고 풀고 그다음에 발표하고 이랬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냥 흘려듣던 요즘에 그 서점 가면 애들 참고서 보면 다 수학 참고서는 수학자 이름이 다 앞에 나와요. 그런가요? 뭐 이렇게 유클리드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닌데 저렇게 막 써댔구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유클리드가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니들이 기하학을 알아? 막 이런 거. 그 네. 부분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챕터가 3개예요, 이 책이. 네. 앞부분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책을 쓰게 됐는지 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두 번째 부분은 수학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수학자들의 흐름들 알려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어떻게 그럼 수학 공부를 좀 재밌게 해볼까? 아마추어 수학자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단원이 아마 두 분 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서. 그럼 여기서 가장 뭔가 좋았던 수학자? 혹은 나 이 사람 정리만큼은 내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네.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눈을 감고 할 수 있는 거는 피타고라스밖에 없지 않을까요? 피타고라스. 제곱 뭐 이거. 네네. 그러셨구나. 피타고라스가 그럼 제일 그렇진 않고요. 네. 할 수 있다. 정복 가능. 그쵸. 정복 가능. 그냥 눈 감고 할 수 있는 하나 정도. 어떤 수학자 그럼 여기서 매력적이셨어요, 좀? 저는 데카르트. 우리 일반적 철학자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데카르트. 느린 사람은 느리게. 아무나 5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마담이 5시에 일어나고 윤마담이 6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나는 7시에라도 일어나 봐야겠다. 뭔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 했는데요. 7시에 일어났다 큰일 날 뻔했어요. 어지러워서 하루 종일. 저 요새 못 일어나요. 더워서. 그러시군요. 근데 엄청 죄책감 느끼고 막 그랬거든요. 나는 인생의 아침을 다 허비하고 있구나. 정마담 늦게 주무시잖아요. 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네. 데카르트. 멋진 사람이죠. 네, 데카르트. 그리고 여기 수학자들 뒷얘기도 재밌긴 하지만 이 책을 쓴 작가 이야기도 저는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일찍 소설에 등단을 했지만 그 뒤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 소설가로 성공해야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좀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극복해낸 사연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하소연이 많아서 저는 네. 일부를 다 하소연으로 쓸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 그 습관의 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 게 이 사람이 수학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어떤 작업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시작점. 이게 그런 습관을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어떻게 저희가 아는 누군가는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면 공부를 할 때 책상을 엄청 깨끗하게 닦아요. 정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힘들어 자요.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럴 거면 왜 책상을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하려고 한다고. 자고 일어나면 또 먼지가 보인대요. 닦아야죠. 그래서 올바른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저 굉장히 이입했던 게 그 마지막에 마음을 잡고 컴퓨터를 켜기까지 굉장히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막 놀 거 다 놀고. 그렇군요. 무슨 습관이 있으세요? 공부하시기 전에 진짜 궁금하네. 윤마담님은? 저는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같아요. 물을 한 잔. 윤마담님은요? 무슨 습관이 있으세요? 너무 많은 습관이 있구나. 너무 많은 루틴이 끝나야지 스터디가 시작되는군요.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삶이 참 비루하오. 저는 커피 무조건 커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정말 잘못된 습관이에요. 쉬마려워요. 저는 초콜릿도 꼭 갖고 들어가는 늘 있고 그거는 자리에 있고요. 커피를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금방 쉬가 마렵고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튼 어떤 수학자 그거 안 물어봤네 진짜 윤마담님한테. 제가 스마트폰에 저장했는데 날아갔는지 지금 없는데. 특이한 그 신기도 있고. 신기가 있었나요, 누가? 점성 그 수학을 잘 하니까 별을 관측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다지 지식이 없던 시대에 그래서 수학자들이 때론 점성술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점성술가였죠. 그 중에 라로 시작하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불운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약간 미치광이처럼 나왔던 라따뚜이는 음식 이름이고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있었는데 이름이 이름 생각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왜 생각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했다는 것보다 그 점성술을 쳤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마음이 움직이셨겠죠. 마음이 그래서 크게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유클리드가 제일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사실 기하학과 대수학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기하학이 도형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림 도식화되어 있는 거. 저는 사실 기하학이 더 재밌는 사람이에요. 상상해서 그냥 뭐든지 하니까. 대수학은 뭐 많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유클리드가 그 기하학에서 정의라고 하는 공리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공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같은 것과 같은 것은 서로 같다. 이 말 되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닌 거죠.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이게 이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등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식으로 무엇은 무엇과 같다. 우리가 뭐 이꼴이라고 많이 배웠던 이꼴 맞나? 이꼴인가요? 뭔가요, 선생님? 정확한 발음이? 꼴리는 대로 바로 하는. 드디어 꼴리는 대로 하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그래서 같은 것들에 서로 같은 것들을 더하면 서로 같다. 우리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사실은 계산하기가 힘들잖아요. 방정식을 풀 수 없죠.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재밌게만 아이들이 배우면 방정식이 어려울 일이 없어요. 시험에 5차 방정식까지 풀어가고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선생님. 그런데 저도 수학을 애들을 오래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학 단어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단어들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함수도 잘 얘기 안 하고요. 미적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일반적으로 부모들 머리에는 어렵다라고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렵죠. 미적분이 누가 쉽겠어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고질적 문제는 방정식이에요.
뜯어보면 다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이 해결이 되면 아이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쭉 올라가요. 그 다음에 펑션이에요. 함수예요. 네, 그런데 함수도 방정식을 모르면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퀄과 더하기, 빼기, 곱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넘어다니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방정식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왜 방정식을 못하냐고 하면 그 방정식에 쓰여지는 그 개념들을 친절하게 설명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이항해라. 그쵸. 같은 것끼리 묶어라.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그게 낯선가 봐요. 왜 X와 Y가 뜬금없이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X와 Y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FX는 이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해요. 그렇죠. FX는 아이돌 그룹이죠. 아 그런 게 있어요? 나 몰랐어.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공리나 정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더 쉽지 않을까. 같은 것은 같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같은 것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들은 같겠구나. 더하기 빼기를 같이 해주면 같은 것이 나오겠구나. 그 값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항을 옮기면 X값이나 Y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를 친절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면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수학을 막무가내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시작했으면 근데 맞아요. 무조건 뭐 식을 세우고 맞아요. 아니 식을 세우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외우라고 그러죠. 그걸 가르쳐줬으면 더 수학이 그럼요. 친근하고 이해가 되기 쉬웠을 안 무서웠을 같은데. 거예요. 이 수포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데 안 무서웠을 거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애들 해보면 그 대목이 방정식이 해결되면 수학 성적 금방 붙어요.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제 그다음 이제 펑션으로 넘어가는데 함수도 마찬가지. 선생님은 늘 앞에다 fx라고 써. 근데 fx가 뭐냐고 그러면. 그런데 함수라는 한자가 되게 어려운 한자거든요. 잘 풀어 쓴 것 같아요. 네, 그게 상자함이잖아요. 우리 뭐 함에다 뭘 넣어야 할 때. 그럼 그 함 자리가 x인 거예요. 그러면 x가 들어가면 무엇이 들어가면 그게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영어로는 펑션이잖아요. 작용, 기능 이런 뜻인 거니까. 그거를 애들한테 설명해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있어요. 우리 적분할 때도 그렇지만 미분 적분할 때 기호들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 인티그랄이 왜 인티그랄이냐면 썸을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집합이 되는 거죠. 적해서 분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의 개념을 알면 덜 어려워요. 덜 어려운데 그 개념들을 그렇게 요즘엔 하나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 세대가 아니라서. 그러면 애들이 수학을 왜 포기해요? 일정 부분까지는 다 해요. 포기는 안 하지. 점수가 더 나오고 안 나오고는 다른 문제지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역시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한테 유용할 수도 있겠구나. 좀 편하게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기억나시던가요? 이거 보시면서? 근해 공식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해 공식. 근데 외우라고 하면 못 외우겠는데 딱 봤더니 아 맞아 이게 근해 공식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걸 그냥 외웠던 거 아니에요. 외워서 그냥 문제 풀고. 네, 맞아요. 이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모르면 방정식은 나갈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 정도는 그냥 기억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쓰라면 쓰는 애들 봤어요. 그 깜지를 얼마나 썼으면 어렸을 때 쓰라면 그 기억을 해내더라고요. 무슨 암호 기억하듯이 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공식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근해 공식? 아니면 제일 아까 기억에 안 남는 공식 하나 해도 돼요. 여기 안 나왔는데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배웠는데 이거 읽으면서 그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개념이 한 개도 없어서 머리 한 개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말은 기억이 나는데 걔네들이 무슨 의미였는지 기억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고 기억나는 공식도 물론 없고 별로 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빠가 철공소를 하셔서 이렇게 철골 뼈대를 세우고 하는데 그걸 도면을 그리는 걸 내가 옆에서 봤는데 아빠는 가방 끈도 짧고 탄젠트, 사인, 뭐 코사인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걸 그렸던 기억.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삼각자 있으면 다들 하셨죠. 동그란 자, 삼각자. 맞아요. 타인 그게 삼각형, 내각, 외각 이런 것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기억에 남고 그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학은 이기연이다. 이해하고 기억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 네네네. 제가 이해를 못하면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생각해보니까 구구단도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웠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10번씩 써오라고. 네. 근데 제가 또 게으른 제가 그거를 쓰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쓰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왜 외워야 되는지 몰랐고 왜 쓰라고 했는지 몰랐는데 혼자 쓰다 보니까 2개씩 늘어나는구나, 3개씩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원리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거를 막무가내로 그쵸. 외우라 하니까 노래도 아닌데 해석 같은 곡조로 뭔가를 불러제끼라고 하니까 힘들죠. 수학도 여기 나오는 그 퀴즈가 제가 시간이 됐으면 풀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내가 낙타가 뭐 몇 마리가 있는데 누가 와서 누구에게 2분의 1을 주고 또 누가 왔을 때 몇 마리를 하면 뭐 몇 마리인가 그런 퀴즈는 재밌게 풀었던 것 같은데 정말 손가락으로 풀진 않았죠.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서. 네. 네. 그래서 요즘 애들 수학 문제가 되게 길거든요. 문제가요? 네. 근데 애들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런 수학 이전에 논리나 철학에 대한 공부도 너무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렇죠. 보면 수학자가 과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가 철학자이기도 하고 대부분 겹쳐요. 네. 철학은 수학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저는 기억나는 공식이 하나도 없어요. 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고요. 구구단을 뗀 것도 한 초등학교 6학년 됐을 겁니다. 네, 못 외워요. 절대 못 외워. 그런 거를 기계적으로 외우지를 못한 바보라서 외우지를 못했던 사람이긴 한데 여튼 여기 보면 이제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천장을 보다가 좌표계를 천장을 보다가 빵이 떠오른 적은 있는데 어떻게 이 남자는 좌표계를 만들까? 네,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근데 그러니까 좌표를 찍는다는 행위가 정말 이 사람 철학자구나. 이 데카르트 철학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데카르트 철학이 증명해 나가는 방식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았던 것 같아요. 좌표계를 만든지 몰랐었거든요. 좌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손을 댄지 몰랐는데 여튼 데카르트 이후에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비트겐슈타인 철학논고라는 책, 철학자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철학논고를 읽으면 다 수학이에요. 사실은. 그 증명 자체가. 그래서 아주 명료해요. 뭔 말인지 명료하게 못 알아듣고. 명료해요. 대수학으로 이게 해석기학 또는 대수학으로 많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공리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왜 내가 이거를 그렇게 못 알아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기도 해요. 이 책의 미덕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수학자들 많이 소환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어떤 것들의 시초를 그 사람들이 열어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생각보다 니들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단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책을 굉장히 광범위한 독자들한테 읽히기를 바랬다. 혹은 정말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보게끔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수학적 메커니즘도 설명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랬으면 조금 관심이 생긴 애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게 수학 포기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쵸. 네, 수학만큼 아름다운 언어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명징하잖아요. 네. 수학이 매력적인 이유는 아름다워서였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 명징한 언어를 좀 알아듣기 쉽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뭐 이 책을 오래 얘기할 건 아니어서요. 아주 이 책의 앞권은 여기에 보면 아마추어 수학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 목록 그다음에 영화 목록 같은 것들을 음악도 있어요. 음악 목록까지 바흐 올려놨더라요. 푸가 같은 거 올려놨는데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좀 여름방학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목록은 아이들이 봐도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영화에만 관심을 엄청 고전적인 영화를 많이 저는 다 봤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를. 근데 아마 이 마담은 큐브는 못 볼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 안에서 본 영화가 하나밖에 없던데 저. 뷰티풀 마인드? 네, 그거 보셨구나.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꼬마 천재 테이트 이거 안 보셨어요? 네. 조디 포스터 나오는 영화였고요. 네. 네. 근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어떤 거? 일본 영화인데, 애기 주인공 이름이 루트인데. 내가 사랑하는 수학자. 네. 아주 슬픈 영화죠. 네. 맞아. 머리가 위가 밋밋하다고 그래서 루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루트 모양 아시죠? 그게 빠져 있네요. 그것도 애들한테 보여주면 좋은데. 근데 재밌는 게 애들이 의도를 갖고 보여주면 안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최근에 나온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 관련된 영화 중에서 제가 봤던 영화가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 제목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 남자가 앨런 튜링 나오는 거? 아니요. 컴퓨터 이야기? 네. 아니요. 그 셜록 영화 주인공 남자 나오는 영화인데. 아이언맨. 아니요. 아이언맨. 저기 주드로? 아니요. 저기 뭐시냐? 나온다. 무슨 마법사로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나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절대 생각이 안 나는. 아니 그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사람이 천재거든요. 암호를 해독하는 사람인데 암호를 수학적으로 쫙 기호를 풀어서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네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피타고라스는 다 알고 계신 밀교 얘기도 많이 알고 있고요. 음악 만든 얘기도 많이 알잖아요. 사실은 수학으로 표현 못 될 게 전혀 없죠. 안 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아름다움도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름다움은 수학적 아름다움이에요. 비례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등신 이런 거. 몸도 그렇지만 사람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은 대부분 조화와 비례의 아름다움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조각미녀라고 하는 분들의 아름다움은 적재적소에 그것이 가장 사람이 보기 편한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여기서 못생김 역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꼈죠. 못생김 역을 대수학으로 만들어 보겠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와 수치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그런 꿈을 잠깐 꿨습니다. 여튼 균형 있는 얼굴을 갖고 계신 분께서 너무 여튼 청취자를 우롱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렁이 된장은 아셔도 우렁은 모르실 분이 그런 단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십니다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이 책 하여튼 재밌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이들을 가장 괴롭힌다는 미적분과 관련돼서 뉴턴과 라이프치히가 나오죠. 그 논쟁도 되게 재미있고요. 근데 왜 미적분이 어렵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방정식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잠깐 쓸 때가 있는데 미적분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안 쓰다 보니까 수학을 이제 그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미분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속도를 계산해내는 거니까 미분은 공학도라면 다 물론 그렇지만 일반 부모는 좀 그럴 수 있고 적분은 집에서 뭔가 물체의 최적을 구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 제가 그러지 않을까. 작은 애한테 너는 수학을 잘 해야 된다.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제가 냄비에 카레를 밀폐 용기에 옮겨 담으면서 너가 이 최적을 눈대중하지 못하면 적합한 밀폐 용기를 찾을 수 없다. 멋집니다. 석봉 어머니를 넘어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학이 별 쓰일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하나 발견해낸 게 카레의 최적. 냄비가 락앤락으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밀폐 용기로 갈 때. 그 굉장히 어머님들이 수학적인 관점으로 밀폐 용기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딱 맞는 밀폐 용기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가늠하지 못하면 밀폐 용기를 2개를 꺼내거나. 그렇군요. 우리가 그런 뉴턴의 도움으로. 그렇군요. 여기 보면 그 막 수학 경진대회 같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전에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거 나오고 요즘에도 이런 게 있나요? 정리하고 그런 거 없죠?
글쎄, 그런 세계와 거리가 멀어서. 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네. 우리가 모르면 다 없는 걸로.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히파티아라고 하는 여성 수학자 얘기가 나와요. 최초의 여성 수학자. 히파티아는 봤는데 여성인지 몰랐어요. 제가 읽은 책하고 선생님들이 읽은 책하고 다른 점이 여성 수학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오는 길에 네네. 봤더니 책이 2권이어서 이 책은 뭐지? 봤더니 그 책에는 챕터 하나에 증보하면서 여성 수학자를 넣나 봐요. 아, 히파티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몰랐던 대목이에요. 저도 몰랐던 대목이었는데 히파티아가 그 기독교 광신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더라고요. 그 피타고라스의 학파의 비밀을 그것도 그렇고 그게 여성이에요? 네, 너무너무 명민한 수학자였는데 근데 보면 막 그 살점을 다 뜯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형을 한 그 내용이 나와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되게 그 뭐랄까 신비로운 여성 수학자였을 것 같은데 네, 기록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근데 수학을 잘하면 밀교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증명되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 원리 같은 것들이 공리로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걸 종교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딴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전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네, 우리가 신의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중세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수학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학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포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권에만? 입시 위주에 있는 나라에서만 있는 거죠. 이렇게 수학을 암기해서 푸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수포자가 생긴다는 거는 수학에 대한 교육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다 같이 우리가 지금 고등교육 이런 거 하면서 어느 일정 수준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애들이 있다는 건 잘못됐다고 바꿔야 되는데 바꿀 의지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말이 나왔던 것 자체가 지금 바꿔야 된다는 신호인데 무시하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 이 책은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라고 했지만 뭐 그래서 읽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읽기가 어렵지 않고 그 뭐 문제풀이도 많지 않아요. 한 10문제 정도 풀게끔 해놓은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의 세계를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할까 수학의 흐름, 수학의 역사 뭐 이런 것들과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재밌을지를 해놓은 책이라서 예를 들면 이 책 한 권을 보고 뭔가 수학에 대해서 다 알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책은 전혀 그것과는 무관해요. 네, 그것과는 무관하고 그다음에 점수를 30점 올리는 법 이런 거랑도 무관해요. 이 책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수학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먼 곳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 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증보판이 나와야 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이야기인지는 잘 조금 이거 쓰신 분이 들으면 속상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두 번째 부분 있잖아요. 두 번째 이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 책을 봐도 좋고요. EBS에서 대부분 수학에 대한 것들 많이 다뤘거든요. 그거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수의 체계가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자연수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연수도 양수, 음수, 또 무리수라고 하는 개념, 뭐 허수라고 하는 개념, 수의 개념이 나오면서 수학의 체계도 확 번져 나가거든요. 우리가 모르던 평면을 알게 되고, 입체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차원을 알게 되고, 이게 다 수와 관련된 건데 EBS의 수의 체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아이들이 보면 제가 장담컨대 다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훨씬 수학이 쉬울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우리 어렸을 때 i라고 하는 수 이런 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루트라고 하는 수 네, 어렵죠. 어려웠어요. 그게 자연수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파이는 또 뭐야? 뭐 생각도 특히 무리수는 참 무리한 수예요. 그쵸. 제가 볼 때는 무리예요. 걔는 이해하기가 난해요. 그런데 수학이 어느 정도 이제 점핑을 하다 보면 그런 수들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수는 좌표 안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를 해도 아이들이 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수의 체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EBS 다큐였고요. 드라마만 보지 않고 그것도 보겠습니다. 아니 방학이니까 지금 한 번 정도는 애들하고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봐도 인도 수학도 자세하게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그것과 흡사해요. 네, 근데 흡사한데 이제 여기는 수의 체계보다는 수학자들 위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쓰여 있기 때문에 여튼 뭐 도움을 전혀 못 받는다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래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요약을 해드릴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주 인상 깊었던 정말 인상 깊었어 이거는 또 인상 깊어라 막 이렇게 하는 거 한 문장 정도 말씀해 주시고 추천으로 넘어갈까 해요. 네. 저는 여기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가 쌓여 어려운 증명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수학이든 어떤 일이든 한 번에 뭔가 성취를 딱 보려고 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기초적인 게 쌓여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수학을 그냥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이 책을 중고등학생들이 읽는다고 그 친구들이 이 책을 보고 수학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든가 말든가. 요 정도 된 나이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수학 좀 했는데 다 잊어먹었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수학자들이 있었구나라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 수학자가 이렇게 있었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3점 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 책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문제를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간에 쫓기고 막 학원 같은데 애들 가면 수학 문제 풀기 몇 개 풀었는지 급급하거든요. 근데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갖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 책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3.5? 네. 그냥 아이와 같이 읽어도 좋고 옛 생각이 또 수학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수학을 취미로 갖고 싶은 분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학원을 보내는 건 미친 짓이죠. 거기서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쳐주죠. 그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 이 책에서 저는 제일 이제 몰랐던 것 중에 하나예요. 보면 이렇게 무한을 셀 수 있었던 언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동양에서 그런 언어가 있었다 얘기하잖아요. 인도 겐지스 강의 모래 아래 수를 항아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항아사의 1억 배를 아승지라고 했고요. 아승지의 1억 배를 나유타 그리고 나유타의 1억 배를 불가사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불가사이한 거가 어떤 건지 느낌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멋졌어요. 시대를 다 거슬러서 그 무한에 대해서 인간이 그래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도 멋졌고 그것의 마지막에 불가사의라고 하는 단어를 둔 것도 너무 멋졌어요. 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수학을 잘한다는 건 끊임없이 나와 지구와 생명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제 주변에도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때문이 아닌 자식들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정말로 자기 아이가 수학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신다면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이나 이런 걸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아이가 진짜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주면 어떨까. 그게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에 3점 줬습니다. 3점 줬고요. 이거는 꼭 뭐 읽어봐라 읽어보지 말아라 그럴 책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부모님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 수학을 어려워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지도해주면 좋을지 뭐 부모님이 새삼스럽게 무슨 문제를 얼마나 풀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정희 작가라는 분도 대견한 일을 해낸 것 같아서 응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 김정희 작가가 지었고요. 출판사는 이게 제가 책을 앞에다 두고도 못 찾네요. 해다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네. 네, 수많은 독자가 사랑하는 수학책이라고 합니다. 네, 여튼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아니셔도 좋고, 네, 그럴 만한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책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네, 마지막 인사는 누구한테 시킬까요? 네,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이 마담이 눈이 감깁니다. 네, 저걸 본 이상 제가 마지막 인사를 시킬 수는 없고요. 네, 윤 마담에게 마지막 인사를 시키겠습니다. 네. 네, 이 책과 관련해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아, 네네네. 히든 피겨스. 흑인 수학자들 그걸 보면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세계지만 수학이 참 아름답고 멋지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이 책에 보면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플라톤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네, 그럼 뭐라고 이루어졌다고 플라톤이 얘기했을까요? 이건 책과 상관없이 철학이니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오원소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다른 하나가 무엇일까요? 5개 원소가 있다면 뭘까요? 물, 불, 흙, 공기 말고. 러브. 세상에 러브가 있죠. 그것이 제오원소다라고 합니다. 네. 수학도 좋고 다 좋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사랑하는, 러브하는, 함께 러브하시죠. 네, 러브하는, 누구와 같이 러브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는 미스터 선샤인을 윤마담과 저는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서 말투도 막 바꾸고 하였으나 듣는 분들 불편하실까봐 안 했는데요. 다음 주쯤엔 좀 더 몰입돼서 말투가 바뀌지 않을까. 여튼 제오 원서는 러브다. 그래서 사랑 많이 하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